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사는 항상 설레죠. 이사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도 이삿날인데요. 이삿날인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사인지 밝혀주실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이 냉철한 정치 분석해주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정치평론가이신 이승원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 이야기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지금 5시 1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파면 일주일 만에 윤석열은 관저를 퇴거합니다. 관저에서 지금 나가기 바로 일부 직전이어서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러는 가운데에서 파면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6일 정도 동안 윤석열 씨 부부가 관저에서 이른바 이제 환송 파티를 벌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이에 들고 나왔던 아무튼 드나들었던 여러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해서 나경원부터 심지어 윤석열의 지지자인 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함께 찍은 사진까지 윤상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도가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사저로 실제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렇게 장외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기 뉴스토마토 뻗치기 팀 혹시 현장에 나가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조금 있다가 더 나오면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 현장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넘어올 때 잠깐 그쪽 분위기를 봤는데 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뭐 당연히 태극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조기도 같이 네, 성조기도 같이 있고 이제 이 취재진도 많지만 뭐 경찰들이 교통 통제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안쪽으로 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오전 이쪽 한남동 일대에서는 이 윤석열에 대한 찬반 집회 이것들이 계속 소규모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뭐 지금 양측 간의 또 물리적 갈등도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수고롭게 지금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작은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시는 곳이 저게 지금 관저를 멀리서 찍은 화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전문용어로 이제 부감샷이라고 부르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샷이라고 부르는데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고요. 저 화면이 저희의 눈에 좀 익숙한 이유는 과거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을 때 예, 여러 언론사들이 윤석열 씨는 뭐 하고 있는가, 김건희 씨는 혹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가,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언론사들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나오는 길목 쪽 바로 앞에 이제 길가 쪽입니다. 예, 그 한남 고가 대교 넘어서 고가 바로 아래쪽이라고 나와서 그쪽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 저기 지금 태극기 성조기 집회, 성조기 집회 태극기 반반이네 진짜 반반씩 있는데 저게 바로 저것도 나오는 입구 쪽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 볼보가 있는데 이 볼보 근처. 네. 볼보 바로 옆에죠. 네, 그렇군요. 저렇게 뭐 하여튼 다 환영하실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 뭐 이분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파티를 벌이고 메시지 정치를 하고 이런 일들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이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73시간 만에 지금 퇴거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5시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벌써 4분 늦으니까 4분 늦었다 다 이렇게 댓글로 분까지 sil 정도로 얼마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파면당하고 나서 좀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은 빨리 나갔어야죠. 근데 그걸 나가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법을 능멸하는 저런 태도를 보면서 참 국민들이 너무나도 참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무슨 개선 장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나오면서도 뭐 걸어 나와서 뭐 지지자들에게 또 뭐 인사를 한다 또 이런 식의 상당히 좀 뻔뻔한 태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나오는 그 순간 파면당한 이후 이 끝까지도 그 뻔뻔한 태도를 못 버리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떠한 관용이나 어떠한 자비도 필요가 없다. 그냥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컨센서스가 훨씬 더 국민들 사이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얘기를 하던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마지막에 바로 나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는. 실제 그래서 전날 나가서 호텔에 머물렀죠. 아. 네, 이거 지금 마이크 괜찮은 건가요? 소리가 네네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김은혜 대변인이었습니까?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네, 오늘 밤 자정까지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이제 전날 나가라는 거고 내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군 통수권자이자 어쨌든 대통령은 그날 당일 그 자정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0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군 통수권자 어쨌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내쫓은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고 당시 윤건영 의원 뭐 대통령실에 계속 있었으니까 당신 청와대죠.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개방한다고 협박하듯이 해서 하루 먼저 나갔던 데다가 그 앞에 개방을 이제 대비해서 뭐 이동실 화장실 뭐 이런 거를 설치했다고 해요. 이동식 화장실. 네네. 네. 청와대 앞에 이제 시민들 이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꼴을 좀 우습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 그 나가는 그런 길목에 굉장히 초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심지어 파면당한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저 관저를 아무런 뭐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죠. 뭐 파티까지 벌인 상황이니까. 예,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었고 저 자체가 저는 아까 이제 처음 장면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장면 볼 때마다 지금도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장면을 너무 많이 맞아요. 오랫동안 봤고 네. 저 장면만 하면 1월 3일 날 그 공수처 직원들이 터덜터덜 아무런 성과 없이 내려놨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또 1월 15일 새벽 3시부터 TV를 저도 보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체포될 것인가 그거 보고 있고 급기야 이제 체포됐는데 그 한 52일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그 자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그때마다 굉장히 어떤 그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들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저 화면 보면서도 또다시 그런 느낌들이 그냥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하루 종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민폐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5시에 나온다고 해놓고서 7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제가 트집 잡자는 게 아니라 5시면은 또 얼마나 이제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그냥 있어도 막히는 시간인데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국민들을 좀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나올 거면 주말에 지난 일요일날 방 뺐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안 빼니까 평일로 이렇게 됐고 또 그것도 가장 그 러시아워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또 경호하면 또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통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 태도. 그러니까 이제 내란까지 일으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을 일밖에 이제 아마 남은 여생이 안 남았을 텐데 일말의 동정조차도 너무 좀 사치스럽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언론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네. 이 화면을 열심히 이제 중계를 할 마음이 있는 대다수의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뭐 5시라고 얘기했으니까 5시 되면 나왔겠지 싶어가지고 미리 속보를 걸어놓은 언론사들이 있어서 정보가 나왔어요? 20분 전에 이미 윤석열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퇴거 이거 보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관저에서 퇴거 서초동 사저로 이동. 이거는 이미 속보를 지금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왔을 줄 알고 시간 건 거예요. 예약하고. 근데 안 나왔죠. 안 나왔네. 시간을 네. 지키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절대 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포케이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 앞에는 좀 나온 것 같네요. 문 앞에 나왔나요? 네, 이제 문 앞에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열기가 모이도록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화면을 지지자들이 또 윤 어게인 이런 거 들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보니까 윤 어게인 이런 거 팻말 들고 있고 뭐 이제 저쪽 반대쪽 집회에선 당연히 이제 방빼라라는 피켓 들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작은 화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휘날리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윤어겐이 있구나.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서울 구치소로 가라 뭐 그런 얘기 하실까? 다시 지금- 한번 구치소로.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있고 그 관저 대문을 열어놓고 걸어 나오면서 현장에서 지금 연호한 지금 막 주먹 보이시잖아요. 네. 윤석열 이름 연호하거든요. 윤석열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손을 높이 흔들면서 나오네요. 무슨 개선 잘한 장군이에요. 것처럼 나오네요. 아, 그 대학생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아, 한 명 과잠바 입은 학생들.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 주먹 흔들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손도 막 비슷한 것 흔들고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허그하고 있네. 화면에는 허그. 예, 지금 예 저쪽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 저 너머에 예 대로변 쪽까지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가까이 같아요. 나오고 있나요? 예, 예. 지금 그 대학생들은 또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생들이. 우리 모든 대학생 중에서 10명이겠죠. 네, 극우 집회에 동원됐던 각 학교의 일부 이제 그 윤석열 지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 대문 양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뭐 껴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뭐 밝게 인사해주거나 악수해주거나 이런 모습을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지자들하고도 저 현장에 지금 마비 상태인 게 저 차량이 지금 앞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버스가 길이- 저 버스 불쌍하네 정말. 네, 못 나가고 있는 승객분들 이유가 너무 앞에까지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몰려서 그런 거네. 아까는 다 차량 통행이 잘 됐는데 예.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길이 막히는 거네요. 이거 완전히 끝까지 교통방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끝까지 민폐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악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지자들하고. 그 퇴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집회 신고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관저 앞에서도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 신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몇십 명 수준에서 몇백 명 수준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 그러니까 개인 사저로 이제 이동하니까 그 앞에 가서 또 집회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 저녁엔 또 동십자각이죠 광화문 일대에 또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윤석열이 이따가 또 저녁 때 무슨 뭐 메시지를 발표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워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1월 15일 날 이제 그 체포됐을 때 집에서 이제 대충 찍은 듯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3월 8일 날 이 합법을 가장해서 탈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른바 최근에 이제 관저 정치하면서 항상 청년을 거론합니다. 청년을 네, 거론했었죠.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과 청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건 본인을 지지하는 딱 일부의 청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서부지법 그 폭도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들이잖아요.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반성하면서 뭐 협력과 화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갈라치기 하고 분열 조장하면서 지금 또 청년들을 특정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 참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청년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전국의 많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탄핵 심판 마지막 선고기를 생중계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파면입니다 나오는 순간 애들이 다 환호하는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아니 윤석열은 빌런 같은 존재인데 뭐 빌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나는 청년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침소봉대 내지는 왜곡과 확대 해석일 텐데 글쎄요 이제 뭐 관저를 이제 떠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제 다시는 관저 들어올 일도 없고 이제 앞으로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아마 그 주민들 굉장히 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저는 구속 수사를 통해서 좀 인신 확보를 하고 전 더 이상 이제 이 윤석열로 인한 피해와 민폐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 그 뒤쪽에 탑승을 한 걸로 아까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두 번째 차량이 지금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이네요. 저 차량에 아까 방금 윤석열 씨가 탑승했고요. 네네.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탑승했고 저 차량입니다. 네네. 저 카니발 차량에 지금 탑승해서 지금 손 흔드는 게 저 손이 윤석열 손이에요. 그러네요. 저 손이 윤석열 손이고요. 네. 네. 또 주먹을 불 끈진데 저건 습관인지 아직도 한번 해보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보고 저분을 싶다. 볼 때마다 저 광경을 보면요. 나 계엄령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전에 계엄령 선포 전에 얼마나 인기가 추락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얼마나 공지가 몰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좋은 거야.
그래도 환호해주는 일군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이걸 위험하다는 봐야 될 생각이 것 들어요.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출혈을 입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좀 물을 시간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왜 됐는지, 왜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이게 사람이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과 부끄러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 상황이 본인은 즐거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죄송한데 굉장히 좀 역겹네요. 제가 보면서 좀 분노스럽고 아니, 뭐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역스럽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면 분들이 저렇게 느낄 거예요. 못하죠. 사람이면. 아니, 이게 지금 온갖 불편을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겪게 만들고 지금 뭐 물리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보고 저희가 방송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너무 이게 지금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자세와 태도는 아니잖아요. 저거인즉슨 우리가 이제 승복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저 사람을 여전히 지지하고 못 놔주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각종 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카니발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보이나요? 화면에? 지금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예. 저쪽 이제 교통 통제해가지고 교통 통제를 해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저기 그 아까 말씀하신 볼보 네. 쪽, 그러니까 한남초등학교 쪽에서 유턴하거나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방향이 반대. 예, 한남대교 쪽으로 다시 와야 그렇죠. 되니까 네. 저기 멀리 돌아가지고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유턴에서 오는 저 카니발 아닌가요? 아니면 아마 저 카니발이면은 앞에 수행 차량이 있을 텐데요. 저 금요일 날 오후에 정말 왜 저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저기 갑니다. 또 5시. 아니 지금 저 가장 보세요. 많은 시간. 차 막히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참 만약에 지금 이 카메라가 이쪽을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이라면 저 멀리 돌아서 유턴할 건가 봐요. 저쪽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을 돌아가지고 또 윤석열이 손을 흔들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한남대교 지나서 고가 그 어중간한 타이밍에 어중간한 지점에 유턴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아래에 고가 아래에 거죠. 거기서 유턴 크게 돌아가지고요. 한강진역 쪽 방향으로 돈 다음에 저쪽 길가에 나와 있는 태극기 흔들고 있는 모든 지지자에게 손 흔들 수 있게 지금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카퍼레이드를 하는 아니 거네요. 근데 파면당한 내란 수괴범한테 내란 수괴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아니 뭐 필요 최소한의 경우는 한다고 치더라도 위에는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교통통제를 하면서 무슨 개선 장군 역할하듯이 저런 기회까지 부여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거 경찰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민간인? 고려 안 하는 민간인이죠. 그리고 교통 통제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사저로 이동해서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막는 게 교통 통제와 경호의 목적이라야지. 지금 저거는 카퍼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정말 인간이라면 평일에 사람들 없을 때 혹은 뭐 주말에 가장 이상적이었겠죠. 파면 직후에 갔어야 되고 나올 때도 저렇게 주먹 쥐고 손 흔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냥 인사 한번 꾸벅 정도 하고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그냥 사라져 주는 게 최소한의 예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다시 한번 정말 윤석열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을 당했고 네. 그때 파면 당할 때 윤석열 수사팀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탄핵에는 윤석열의 기여가 가장 컸던 건데 지금 박근혜보다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수준 이하로 저렇게 나오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는 하면서 집에 갔는데 저거는 뭐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망나니 비슷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언론사 보도 행태까지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간인 윤석열이 서초동 사저로 가는데 굳이 카메라를 한남대교 전체를 비춰주면서 한남대교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카메라를 한 대 대놓고 저쪽 멀리서 윤석열이 넘어올까봐 그 한남대교 전체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담하네요. 야 참. 자, 하여간 이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관저 정치 안 했잖아요. 조용히 들어갔죠. 잘 조용히. 나가죠. 예. 그리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파티 케이터링 이런 얘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 이틀 만에 짐을 뺐고 그 사조로 돌아가서 한 2주 정도 후에 검찰 소환 있을 때 그냥 검찰에 묵묵히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돼서 4년을 수감을 생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윤석열의 이 퇴거까지가 이렇게 참 국민들을 분노를 자아내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짓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너무 힘드네요. 빨리 재구속 시켜야 되고요. 지금 재판 편의 받겠다고 뭐 지하 주차장 이용 이런 것들 다 요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네네네네. 결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민폐인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은 내란 범일 뿐일 텐데 온갖 편의를 다 해주고 또 경호차량 어쨌든 붙게 되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그런데 결국은 움직이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다른 사람한테 민폐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빨리 구속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관저 정치할 정도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사저에서도 사저 정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하게 저는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지금 파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과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윤석열한테 관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호의호식하게 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지금도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내란범에게 그 내란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 지금 뭔가 좀 앞뒤가 좀 꼬여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제 곧 저쪽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유턴해서 지금 오려고 사이카가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쪽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뒤따를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좀 천천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진짜 카퍼레이드 하듯이. 카퍼레이드야. 네, 저 길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다 일일이 인사하기 위해서 진짜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이 변호인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방금 전에 냈는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네. 않을 것이다라고 않을 얘기했고. 것이다. 않을 앞으로. 것이다. 예.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감옥에 가실 분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씨가 계속 청년들을 언급하는 게 앞으로 지금 청년이지만 미래의 유권자로 자라날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속박시켜가지고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겨울 한남동 관저를 많은 지지자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지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네요. 왜 여기에 또 청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 국민 위한 세기를 찾겠다. 네,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경호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석열이란 한 개인에게 지금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큼 지금 이 나오는 퇴거하는 모습은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본인이 지금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인간이고 지금 파면당한 지 일주일 만에 방을 빼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무단점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저를 사실상. 그러면 나가면서 최소한의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지금 시속 10km 밟으면서 이 통제 다 해놓은 상황에서 손 흔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걸 경호처가 옆에서 봐주고 있고 그런 거죠.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지금. 예, 그 카니발과 차량 행렬을 둘러싸고 진짜 마치 여전히 국가 원수인 듯 경호를 다 해주고 있고요. 원수는 맞죠? 예. 웬수죠 웬수. 그렇죠. 네, 원수죠. 국가 왼수? 예, 국가 이제 왼수를 왼수죠. 네. 일일이 정말 다 경호를 해주고 있고, 예, 이제 인사를 얼추 마치고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아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강남 쪽으로 오는 길 전체를 거의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길 다 태도에도 막고. 너무하네요. 지금 여기 아마 경찰이 한남대교 많아. 같은데 오른쪽 위로 네, 이제, 강북 방향은 꽉 네. 막혀 있고 그죠. 지금 강남 내려오는 방향은 아예 통통 비어 있습니다. 네.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이 내란 수계를 위해 가지고. 이거 정말 과한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지금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전에 일주일 동안에도 지금 계속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전한길 씨까지, 뭐 나경원 의원도 포함해서 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서 자기가 대권 후보로 점지됐거나 어떤 미래 정치의 유망주로 이 윤석열로부터 지목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영향이 바람직하지 있을까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정치인의 행위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로부터 대선 출마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관련된 보도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뭐 이때 언급은 더 좀 가관이었는데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이 중요하다라고 윤석열이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뭐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사실을 분노스럽게 만드는 건 전환길과 윤상현 같은 사람이 관저에서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 제 마음도 이런데 좀 죄송한 국민의 한 사람도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 지금 이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남대교 방향에서도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 지금 한남대교의 일부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한 줄 정도로 아주 소수지만은 이 사람들 지금 인사하느라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갑니다 지금. 카퍼레이드가 맞네요. 카퍼레이드가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환길 씨하고 윤상현 만났을 때는 그 메시지가 가관이었어요. 아크로비스타 나오고 있네요. 네. 저기는 아크로비스타죠. 네. 아크로비스타에도 또 야, 저기도 교통 엄청 복잡한 곳인데 양쪽 다. 네. 저기를 또 다 교통 통제를 하고 지지자들을 받아줬으니 그러네. 저기까지 도착하려면 아마 저희 방송 다 끝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일단 하시던 얘기 해주시죠. 예, 어쨌든 전환길 씨하고 윤상현 만났을 때 윤석열이 했던 얘기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독립투사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이철우 지사 그 얘기가 정말 황당했죠. 술 한 잔도 못해서 안타깝다고. 네, 윤석열이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 좋아하는 약주 한 잔 못해서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충성심, 뭐 배신 이런 얘기를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이철우가. 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그날 4월 4일날 판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자가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배반을 얘기하고 누가 배신을 얘기합니까? 지금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전환길, 윤상현 내내 가서 소위 말하는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다. 나에게 그렇죠. 뭐 미래를 네네네. 뭐 미래를 좀 감당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오는 워딩들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있고. 윤상현이 네. 지금 저기 사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네, 지금 아크로비스타? 저기는 아크로비스타 앞이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앞이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쓱 화면에 지나가는- 잡혀 있었고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지지자 5명. 네. 사진 찍어달라는 지지자 5명. 5명.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이제 오시는 윤석열 씨를 맞이하는 네. 집사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윤상현 의원이. 뭐 아무리 통제를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남에서 출발했으면은 1시간은 기다려야 될 텐데 뭐. 예, 계속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승원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 뭐 윤상현 전환길까지 가서 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뭐 대권을 마치 그러니까 점지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기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쨌든 정치인들이니까 계산은 있겠죠. 뭐 윤심을 일단 잡아야지만 국민의힘 주주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장 예전에 그 전당대회 때 보시면 이 윤심을 얻고 원희룡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때 그냥 한동훈한테 압도적으로 패배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이미 윤심이라는 거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의 윤심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계산과 심리를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계속 앞으로도 윤심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간절히 근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심을 주장하면은 진짜 윤심을 어째 그 국힘 경선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친윤 후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건 윤석열 씨가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너가 윤심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자 이제 자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짠물 소금물처럼 돼가지고 아직도 윤심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윤심이라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도 한심한 노름인 건데 그래서 뭐 친윤, 찐윤, 맹윤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부끄러운 일인데 파면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서로 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국민이 없는 공허한 정치를 하느냐. 전 그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친윤이 안철수를 밀고 있다. 네. 며칠 전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일찍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늦게 밝힙니다마는 대구 지역의 모 의원이신데 네, 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방송에 소개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제가 어제 다시 여쭤봤거든요. 네. 모르겠대요. 본인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친윤 중진들끼리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분도 지금 너무 헷갈린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친윤이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15일 이전까지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뭐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거지만 여전히 뭐 한덕수 자신의 어떤 자가발전용 보도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한덕수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가 저녁에 재밌는 게 나왔는데 조금 더 진전된 워딩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알려드릴 것.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대선 나갈 거냐? 그런 일이 있다면 알려드릴 것. 네, 대선 출마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거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그 보도, 그 의문의 보도를 보면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있으면이라는 가정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니까 한덕수를 취재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더 정확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은 나경원, 김건희는 한덕수를 밀고 있다. 아 여러분 우리 저 윤석열 씨가 그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방배동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 옆에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그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내렸는데 김건희도 내렸네요. 김건희 씨도. 아 그래요? 같이 아크로비스타 내려서 인사하고 있네요. 도착을 한 건가요? 꽃다발 받고. 아 도착해서 꽃다발 받고. 황당하네. 아, 아니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고요? 금방 오죠. 차량 통제라니까. 완전 문자 내렸으면 아 그래요? 아 저기구나. 고속 터미널만 올라오면 돼. 고속도로로 갔구나. 아. 아 지금 그러면 저기 지금 내렸습니다. 내려서 1층 현관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아하. 예, 아, 꽃다발을 저기 주면서 김건희 씨 김건희 나왔네요. 나왔고요. 김건희 씨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 어하, 야 카메라 잘 잡았네 우리 뻗치기 팀. 김건희 씨가 지금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을 해서 김성훈도 보이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뭐 주민들과 소수의 지지자 분들인 것 같고요. 윤석열 씨도 아마 저 옆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네,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1층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고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저로 맞습니다. 그러면 한남동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동 동선을 봤을 때 가장 짧은 동선은 왜 그 경부고속도로 타는 쪽으로 네. 빠져가지고 서초 IC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길 다 뚫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시간에 만약에 뚫고 간다고 한다면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네, 예,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들어가서 조금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 쪽에서 올라가서 법원 앞으로 그 길 올라가는 길로. 네. 아까 보니까 저희 뻗치기 팀 차량이 엄청 빨리 뒤따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완전 다 그 도로가 튀어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불편들을 시민들이 이 금요일에 감수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카퍼레이드 또는 그 한남대교부터 아크로비스타까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싶으시면 내란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네. 그런 대우 받고 싶으면 내란을 일으키세요. 거의 내란 퍼레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도 아,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진기를 참-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아직도 입구에서 아직 인사하고 있는 정신 못 거죠. 차리고 지금. 아니 저 네, 사람이 인사하고 정말 있는 것 제대로 같아요. 재판 받으면 무기징역 아니면은 뭐 사형 네, 무기징역밖에 군형법에 없죠. 따르면 총살이지 않습니까? 네. 예, 박은정 의원이 늘 얘기했듯이 네.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살 사람이 지금 길을 다 터서 금요일날 오후에 저렇게까지 가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경찰 경호 차량들이 저렇게까지 보호해 준다는 지금 결국 보호하고 있는 게 내란 수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들이 저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여전히 저기가 이제 제가 잘 몰랐는데 아크로비스타가 이제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쪽이 보이는 저 각도가 아니라 좀 더 각도를 틀어서 왼쪽에서 아마 찍었으면 B동이 나올 거예요. B동 입구 쪽에 여전히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고요. 저쪽에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들어가기 직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영상 보도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 도착은 했고요.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고. 예. 근데 대한민국 국격이 이건 너무 떨어지네요. 정말로 저 내란 수계에게 저 마무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그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윤석열은 나경원, 김건희는 한덕수를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나경원에게 실제 대선 출마의 언급을 꺼냈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나 한덕수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는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아내와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가 이제 어떤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이다. 즉 같은 무당을 공유하는 사이다. 이제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폭로 때문에 이게 같은 점집을 다니다 보니까 서로 막역하고 어떤 무속으로 연결돼 있는 사이 아니냐. 서로 무속을 그만큼 좋아한다. 그런 얘기 나누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막역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발판 삼아서 김건희에게는 한덕수가 뭐랄까 대선 후보로 점지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보수의 히든카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네, 한덕수의 지금 대선 출마론이 나오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이 기획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 보도도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트럼프와의 그 통화 내용까지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2% 정도 나오고 있어서 뭐 대선에 출마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 한덕수가 실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이완규 재판관을 월권식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나 좀 제발 탄핵해줘라는 시그널인데 다행히도 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의 의도를 간파하고 탄핵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한덕수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한덕수의 계산은 이완규를 임명하면서 본인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도된 탄핵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 기화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5월 3일에 후보가 나오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접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 탄핵이 안 되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좀 차질이 좀 예상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없다. 지금 나오면 이제 모든 욕을 다 혼자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내란 총리 겸 욕심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내 탄핵당할 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좀 해줘야 본인이 표결되기 전에 사표 쓰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계획에는 큰 차질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여론조사는 바로 한국갤럽 조사인데 한덕수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조사입니다. 전체 다자 조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세훈, 안철수와 동일하게 각각 2%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가 어느 정도의 지지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갤럽 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과 한덕수가 6%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6%면 해볼만 하겠고 이게 지금 첫 조사잖아요. 네. 다음 주 가면 또 다른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한덕수가 이제 이 조사를 보고 나서 원래는 본인이 마음이 없고 누가 기획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푸시해서 마음이 생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여론조사가 한 3-4%만 나와도 인지도가 없던 저기 정치인들은 가슴이 선덕선덕 다리가 미실미실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국민의힘 경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신 대통령 출마해 이렇게 전화를 물어봤다는 그 얘기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기사죠. 네, 그 뭐 어쨌든 10일날 중앙일보 단독으로 이제 나왔던 건데 이 좀 상황을 보시면 8일 오후만 해도 이제 연합이나 이런 데서 윤상현 의원이 서울 정부청사를 찾아와서 권한대행을 만났다. 권한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로 꺼내지 말라고 했다.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일날 밤에 바로 이제 트럼프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중앙일보 이 단독 보도 등등이 나오는 거죠. 너 혹시 대선 나갈 거니?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자 한덕수가 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진화해서 발언이 조금씩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고 중앙에 그냥 누군가가 이게 떠다 매긴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드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누군가와 뭐 미국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정상 간에 대화할 때는 사전 조사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 대사관에서 엄청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이원재 소장이나 등등 뭐 기자들 여기 정치인들 만나서 일일이 취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거기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워딩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마디로 취재 기자가 돼서 이 대사관에서 이제 백악관을 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좀 재미난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좀 약속대령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전 처음에 이 보도를 봤을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고 아예 그냥 반대의 맥락에 생각한다면 네가 곧 60일 뒤면 사라질 애가 무슨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게 있어?라고 이제 두 가지로 완전히 같은 워딩이지만 전혀 다르게 아하. 뉘앙스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60일 뒤에는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텐데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60일짜리 권한대행 혹은 국무총리가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에서 혹은 대사관 이쪽에서 뭔가 보고를 한 것은 아닐까?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작업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네.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블 체크를 하려면.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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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답변 잘해주더군요. 네, 뭐 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뭐 영상 하나 가져오셨다면서요? 예. 시간이 혹시 될까 모르겠네요. 그 영상 네. 짤막한 거 한덕수 권한대행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그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병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아닌가요? 저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병력 투입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약간 조롱조로 지금 하는 영어를 섞어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나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외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총리로서 나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건데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참극을 겪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저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8일 밤에 트럼프와 대화하고 난 뒤에 굳이 총리실을 통해서 한덕수의 영어에 대해서 트럼프가 칭찬했다 뭐 이런 워딩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니 무슨 7살짜리 애입니까? 지금 영어 유치원 다녀요? 왜 영어에 대해서 자랑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총리실에 그 뭐 영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길래 다시 저 영상을 찾아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때나 지금이나 한덕수는 어떤 공적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개인기를 자랑 못해서 안달인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있는지 마인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뭐 대통령 권한 대행 넘어서 대선 후보로까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저 당시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요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근데 대선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신윤기 변호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한덕수의 가장 필요한 명분은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탄핵을 실제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발의를 하는 순간 이제 본인은 그만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어려졌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플랜 B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3일인가요? 3일 이전까지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석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제 좀 관료 출신이시고 공직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무소속으로 캠프를 차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굴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기문 케이스로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런다 한들 실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한 40여 명이 한덕수를 위해 뛰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실제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 캠프에 가서 한덕수를 도와준다? 이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4월 15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나마 요거 잠깐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한 5분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김건희 씨가 기갑차 타고 다녔다라는 예. 거 더하기 김성훈 차장 그 일 뭐 어레인지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호처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